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뭔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스스로를 더욱더 각성시키는 4월 18일의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강정평화영화제를 대관 취소시키게 만들었던 업사이드 다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들이 지난 주말 밤에 지상파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동안 찌라시에서나 있는 이야기라며 폄하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호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감춰지고 있다는 서민들의 그 열망과 또 분노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시청률 자체가 그렇게 기록적으로 높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도 SNS를 타고 그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 국정원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세월호 침몰을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표현들이 SNS를 타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심정이 돼서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4월 18일은요, 3.15 부정선거에 맞서서 고려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던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4.19가 내일이지만요, 고대 선배들에게 있어서 4.19는 4월 18일이었죠. 폭파하는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의 바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4월 18일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있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한겨레 하혜연 기자와 함께 정가산책 드디어 청와대에서 오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43초간 언급했습니다. 43초간.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우영 기자하고 꼼꼼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 취임 후에 최저로 떨어졌고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화와 음모가 있는 시간이죠. 문화와 음모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지금 보니까 강정 영화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듣고 싶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상황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화들 또 이렇게 개봉하면서 또 좋은 반응 얻고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영화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퇴행만 하지 않는다면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씩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시사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작품이 들어갑니다. 심청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모로 또다시 세월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제목의 이 연극을 고른 이유는 이강백이라고 하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극작가가 신작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심청 설화를 재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심청이라는 작품 지금 나온 시어터에서 지금 상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까지 심청이라는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심청이라는 연극 티켓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있네요. 내가 나를 만날 때. 이 상상이 굉장히 발칙한데요. 선주가요. 여태껏 그렇게 심청이 같은 어린애들을 계속 물에 빠뜨려가면서 자기가 잘 장사를 했어요. 선주. 그러니까 배 주인이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얘를 꼭 죽이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지가 죽을 때에 대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걸까요? 한번 심청이라는 작품 만나보시고요. 오늘의 그러면 그 시사 퀴즈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소중한 세월호의 진실 하나를 세상에 고발한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시사 프로그램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세월호가 정말 잊혀지지 않도록 세월호에 있는 음모들이 더 세상에 드러나도록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답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운 낼 만한 얘기들도 같이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김인아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뉴스가 뭐였죠? 박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뉴스였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20대 총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폭락한 것으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새누리당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정당 지지도에서 선두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남녀 유권자 1,012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1.5%를 기록하고 지난주보다 8.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약 3년 2개월 동안 해온 국정 지지도 추이 주간 집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리얼미터는 밝혔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62.3%로 7.8%포인트 급등해 취임 후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2015년 2월 첫 주차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집토끼로 불리는 대구 경북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 연령 이념층에서 지지층 이탈이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휴대전화를 62%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 유선전화 RDD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믿을만한 것 같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아마 조사를 했으면 부정평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리얼미터에서 이런 여론조사 나온 거 이후에 하우영 기자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공간 배치도 여소야대다. 새누리당이 70평을 넘게 야당에게 넘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선 20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3당 체제가 들어서는 데다 여소야대 국회가 돼 국회 본관 공간 배치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재 당대표, 원내대표실 등 각 당이 국회 본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은 대체로 국회 본관 2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더민주가 1층에서 공보실로 사용 중인 일부 공간까지 포함해 각 정당 몫으로 확보된 국회 본관 내 공간은 총 745평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섭단체에는 60평, 정의당과 같은 비교섭단체에는 20평이 할당되고 나머지 공간은 각 정당이 의석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이런 원칙하에 현재 국회 본관 내 공간은 새누리당이 360평, 더민주가 255평, 국민의당이 100평, 정의당이 30평이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60평에서 70평 정도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60평을 뚝 떼가지고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당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더민주가 방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장석에서 의석을 바라볼 때 가운데 좌석에는 1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왼쪽에는 2당인 더민주 의원들이, 오른쪽에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자리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난 4.13 총선에서 확정된 의석수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본회의장 가운데 좌석은 더민주 의원들에게 돌아가고 좌측엔 새누리당, 우측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 야당 의원들을 정면에 두고 연설을 하게 되는 다소 생경한 환경에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제1당 자리를 되찾게 되면 본회의장 좌석 배치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소속 의원들 복당시키려고 한 거군요.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나 왜 그랬나?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아니, 친박들이 갑자기 개혁적 보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칠 때부터 지금 얘네들이 뭐하나. 엊그저께 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이 이유 때문이었네. 국민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진짜.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뉴스 보겠습니다. 김종인 추대론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추대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친노그룹을 중심으로 한 구주류 측은 공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김 대표에 대한 추대론을 비판하고 나선 반면에 김 대표와 가까운 신주류 측은 호남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구주류 측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당권을 놓고 두 그룹이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 셈입니다. 현재 목소리가 큰 쪽은 구주류 쪽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김 대표가 당대표 추대론에 대한 수용 여지를 남긴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 뒤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부르고 더 큰 욕심은 화를 부른다. 합의 추대? 그것은 100% 불가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식당에서 물은 셀프입니다라는 말은 많이 봤으나 셀프 공천에 이어 셀프 대표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식 용어라며 아무튼 합의 추대를 해준다면 저도 당대표할 용의가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신주류 측은 당이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 대패한 것은 구주류 측이 호남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승리 이후 유권자들에게 도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자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당권 경쟁으로 인해 당내 잡음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김 대표에 대한 추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참. 아니, 국민들 표를 갖다 많이 몰아줘서 의석수를 갖다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제발 좀 정책 좀 내주시라고요.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좀 마시고. 그리고 셀프 대표가 무슨 북한식 용어입니까? 참. 셀프란 말 자체를 안 씁니다, 북한에서는. 아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네, 답답합니다. 예. 자, 이 옥새 파동으로 똑 떨어진 분이죠. 이재만 이분이 동구구청장이었죠. 대구 동구청장. 주민 2,500명과 함께 선거 무효 소송하겠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옥새 파동으로 총선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 청장은 보도자료에서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당원 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 조치 없이 방치했다.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중 지역 주민 2,500여 명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참, 이분도 참, 굉장히 참 뻔뻔한 분입니다. 예. 그럼 제대로 공천을 하면 되지.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누나 믿고 그냥 하셨으면서. 자,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 이번 주에 줄 소환된다면서요. 검찰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부터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해성이 있다고 결론낸 옥시싹싹 유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 제품 관계자들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현재로선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옥시 측의 의뢰로 살균제 흡입 독성 동물 실험을 한 서울대 C 교수와 연구진, 호서대 Y 교수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대해 C 교수 측은 변호사를 통해 옥시 측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연구 자문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문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신고했고 연구실 비정규직 직원 명절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는 오늘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도 오후 1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옥시 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그리고 세퓨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이런 회사들 지금까지도 자기 책임 인정 안 하고 있지요. 예.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자, 부뚜껑이 총칼보다 강했다. 4.13 총선을 바꾼 추모제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뉴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세월호 추모제 때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부뚜껑이 총칼보다 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제에서 이 같은 피켓을 든 할아버지의 사진이 인터넷을 감동시켰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진을 공유하며 멋진 어른이라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4.13 총선이 세월호 추모제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주장에 공감한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부뚜껑이 총칼보다 강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한 할아버지가 빗속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피켓에는 붓뚜껑이 총칼보다도 강했습니다. 매 주말 광화문 광장에 철벽을 치던 닭장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위 군중보다 훨씬 많았던 경찰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세종대왕과 인순신 장군도 모처럼 장한 일을 한 후손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피켓을 쓰게 된 이유를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오후 1시쯤부터 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고 분향소에 꽃을 바치는 이들도 줄지 않았습니다. 4.13 총선 이후 열린 첫 집회에선 기존과 달리 경찰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대로 느낀 대로 써서 빗속에서 분향소에 꽃을 바치려고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글을 본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이 글을 보고 또 공감했습니다. 예.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던 철벽, 차벽이 여소야대 만들으니까 확 사라지잖아요. 확실하게 표로 심판하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때 20명이 넘게 사람들을 구했던 의인이 이 나라가 싫다면서 또 자해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20여 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알려진 제주 거주 생존자 김동수 씨가 오늘 제주도 일청사 로비에서 자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도청 로비에서 흉기로 왼쪽 손목 등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김 씨가 로비에 오더니 세월호 진상규명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이 나라가 싫다고 소리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내 통증을 없애달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김 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자신의 몸에 소방 호스를 감아 학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쳐 당시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분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한 분입니다. 자, 안전지대 아니다. 지금 동해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과 더불어서 불의 고리에 있는 그런 나라들 계속 강진 때문에 지금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동해안 주민들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 에콰도르 등의 잇단 강진에 동해 쪽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원전 시설도 많아서 강진 여파가 미치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25분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부 고층 건물에서 흔들림 현상 등이 감지된 부산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강진 여파로 부산에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일부 민감한 시민은 잠에서 깨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외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에 따라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건물에는 별다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마모토현 강진 후 부산에서 지진과 관련한 신고는 1965건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지진 관련 불안감이 커지자 지자체 등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제도, 북미, 남미의 해안 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 화산대입니다.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등 지각판이 맞물리는 경계 지역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아 불의 고리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뉴스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아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